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25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독회담 차라리 깨는 게 낫다.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어제로 요구하는 것들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어서 마치 항복 문서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이재명이 또 백기투항을 하라는 압박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회담을 지금이라도 제안을 한 거를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이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단독 회담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막 던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회담이 안 열려도 좋고 회담이 안 열리면은 역시 불통이다. 논의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책임을 몰아세우고 회담이 열려도 완전히 윤 대통령이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들을 올려서 또 불통, 마이웨이 한다. 그렇게 해서 대치 정국을 더 심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어제 오늘 회담 어제에 올려야 된다고 내놓는 것들이 황당하기 거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어제는 25만 원 국민 1인당 민생자금 지원 25만 원 이 안을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했죠. 그것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변에서나 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25만 원은 전부 다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좀 그렇고 선별적으로 주는 안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만, 소득 하위 계층만 그런 말이 용산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또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이 여건 일각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장 그것도 안 된다. 그게 협상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자, 이런 말이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당장 나오고 다른 새로운 어제에 올려야 된다는 것들 나왔는데 일단 어제 상황은 가령 이런 게 있었죠.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사과를 하라. 사과를 회담에서, 단독 회담에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과를 하라는 거죠? 국민에게, 민주당에게, 이재명에게. 형식은 이재명에게 장면은 이재명에게 사과하는 게 되겠죠. 단독 회담에서, 거부권 행사 많이 해서, 사과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을 어제 한 것이죠. 그리고 특검, 최상병 특검, 최수건 상병 특검, 이것은 이재명이 어제 직접 또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25만 원, 이것을 어제에 올리겠다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제는 이재명이 최수건 상병 특검도 이번 어제에 올려야 된다고 또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수건 상병 특검은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꼬투리를 하나 잡아내서, 직권 남용이나 꼬투리를 잡아내서 탄핵 정국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한 그 최수건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어제로 올리겠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국민의 명령. 총선에서 5.4%포인트 이겼다고 모든 하는 일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탄핵 자력 관리나 마찬가지인 이 특검법을 수용을 하는 것을 단독 회담에서 합의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진성준, 이 정책위 의장인데, 새로 된 정책위 의장인데, 이 진성준이 지금 의제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이니까. 진성준은 또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것이 큰 무슨 변화인 것처럼 또 큰 무슨恩전이나 치해를 베푸는 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은 뭐 하러 만나겠느냐. 한국 문서를 받아내려고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거 안 되면 아예 판 깨자는 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자, 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을 했고, 어제는 또 추미애 또 나서서 김건희 그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다 이 단독회담에 올리자. 자, 배우자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문제인데, 배우자와 관련된 뭐 특검, 무슨 조카 조작, 의혹,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방, 디올 가방까지 모든 것을 다 올리자. 이렇게 어제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요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성준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또 이 단독회담에 자기들이 영수회담이라고 부르죠. 윤석열 정부가 행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 이걸 의제로 올리자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한 류희림 방통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이죠. 방송심의위원장 즉각 해촉을 하라. 이것도 의제에 올리자.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전부 다 되돌리자. 장경태 이런 이야기까지 또 했습니다. 이 서로 앞다투어서 뭐 이런저런 의제를 올리자는데, 장경태는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다 교체하는 것도 의제에 올리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의제에 올리자고 하면서 뭐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굴종을 요구하는 거죠. 철저한 굴종을 요구하는. 자, 그 방향으로 지금 이상하게 단독 이재명을 만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제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재명이 아마 이 판을 깨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이 판을 깨야 될까? 그 부분에 좀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마 이게 전략 수정이 있었지 않는가?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자, 선거 전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은 8번이나 영수회담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자고 졸라댄 것은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그러니까 재판부와 검찰, 수사를 하는 검찰, 재판을 하는 법원에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이고 동등하게 국가 원수와 1대1로 회담을 하는 사이다, 관계다, 이런 위치에 있다.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법원과 검찰의 윤심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어중에 질린 것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그걸 노려서 총선 전에는 영수회담을 하자고 8번이나 사정을 했는데, 선거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죠. 본인이 8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이제 떨떠름하겠죠. 떨떠름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지금 시간 계속 끌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다 갖고 내일 오늘 뭐 2차 또 어제 조율을 한다는데, 거기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재판 가야 됩니다. 재판 가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들떠름한 상황에서 계속 이 시간을 뒤로 늦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안건들을 막 쏟아붓고 있죠. 자, 그래서 영수회담을 처음에 선거 전에 요구했을 때는 재판과 수사, 이 차질을 좀 유도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마 선거에서 이렇게 크게 이기고 나서 또 조국과 손을 잡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예 윤석열 대통령과 막 대치를 해서 이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자. 선거 전에는 사법 리스크를 좀 약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속 요구를 했다면 선거 끝나고 나서는 사법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대치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탄핵 전국이든 개헌 전국이든 해서 어수선하게 혼란한 전국을 만들어서 그 틈을 타서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비켜가고 나중에 탄핵, 혹시 뭐 임기단축 개헌 이런 것이 되면은 빨리빨리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기가 가령 대통령이 되면은 셀프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전국, 개헌 전국을 만들어야지 이 혼란 속에서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다. 조국과 동병상련이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손발을 맞춰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은 윤석열 탄핵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죠. 그 상황에서 이 사법 리스크가 조금 완화는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합을 맞춰 나간다면은 그 사법 리스크 전부를 그냥 완전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제거를 하려면은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단독 회담이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면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단독 회담 제안을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응했지만은 어쨌든 끝은 단독 회담의 끝을 안 좋게 해서 이것을 아예 안 열리게 만들어 버리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면은 오히려 큰 부담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안 열게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회담이 열리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막 던지면 되죠. 막 던지면은 성과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아예 회담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회담이 열리더라도 아무런 성과 없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유사한 장면, 회담을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다음에 불통이다, 말해도 소용없다, 뭐 협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투쟁이다, 윤석열 정부와 원래 목적대로 그래서 탄핵 정국을 만들어 버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의제를 계속 어제 오늘 올리는 속셈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국민이 환영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하니 그러면은 탄핵 정국도 조성하지 못하고 개헌 정국도 조성하지 못하고 특검 정국도 조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의 방탄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치기 때문에 이 단독 회담, 본인들을 용서회담이라고 불리는 거, 이것을 판을 깨자, 이런 전략이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어제에 올리자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